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어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의 사장인데 광주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적 적자 47조 원, 총 부채 201조 원. 한전 제22대 사장에 공식 취임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냉철한 반성과 혁신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 혁신과 내부 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김 사장은 광주 광산구에서만 4선을 했고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전 출범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인수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출신인 만큼 지역과의 상생, 한전에너지공대 출연금 등 현안 해결에 얼마나 지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내부에서는 김 사장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현안 해결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한전공대 등 지역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별도의 언론 인터뷰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대해진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을 역설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금호월드 측이 제시한 협의안 가운데 금호월드 건물 매입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지역 상생 발전 기금으로 100억 원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소상공인단체는 거부 입장을 나타내며 반대 기자회견 예고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이마트 광주점과 바로 옆 주차장 부지를 합친 자리에 새 백화점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광주 신세계. 금호월드가 사업 추진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제시했던 3가지 협의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100억 원 출연과 금호월드와의 상생안 마련입니다. 이동훈 광주 신세계 대표이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금호월드가 제시했던 건물 매입안 등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전통시장 등을 위해 100억 원을 상생발전기금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월드와는 공동 마케팅 등 상생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이와는 별개로 백화점 신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호월드는 광주 신세계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협상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금호월드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상인들과 광주 지역 의류 상가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을 신축 확장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며 신세계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광주시 소유도로가 백화점 신축 부지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우입니다. 회사 측과의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수순을 밟아온 포스코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사측과 교섭을 재개합니다. 포스코 노조 광양지부는 김성호 노조위원장과 김학동 부회장이 만나 교섭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내 대표 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6일과 7일 광양제철소와 포항에서 차례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또 정당 현수막과 구분하기 어려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와 남해 해저 터널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 여수 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개장을 축하하는 내용. 순천시가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관련 문구까지.
시내 곳곳에 국회의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신호도 가리고 있고 시야도 가리고 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런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이 허용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 자금으로 제작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들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경비로 제작해야 하고 내용도 정당이 정합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혼동하시는 게 정당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제작해서 이제 의정활동 현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이 그 자당의 정강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선거 120일 전까지 허용되는 의정활동 현수막은 불법 게시한 경우 철거 대상이지만 자치단체는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당 이름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 5개 광고물법이 정한 정당 현수막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 경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권에 맞으니까 제가 조정서 본 건데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한테 이거 개인이 했습니까? 정당이 했습니까? 그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형식을 단속하는 건 지자체, 내용 확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뉜 것도 문제입니다. 여수에서는 이런 의정활동 현수막을 다른 지역구에 게시한 것을 놓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정당 현수막인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최근 KBS가 보도한 고흥군 한 공무직 직원의 수억 원대 공공근로 예산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해당 공무직 직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도 마무리돼 조만간 수사 의뢰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퍼뜨려 공모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 의원 A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적지 않지만 A씨가 공무원이나 시의원을 지내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서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광산구 비아 오일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건물 1개 동네 개당 10제곱미터 크기의 점포 10여 칸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발효된 완도해역 고수온주의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되는 가운데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양식생물 폐사가 40만 8천 마리에 이르고 피해액은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합동 피해조사반을 구성해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절차를 밟아서 피해 어가의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전남 갯벌 연안의 고소득 수산자원인 낙지의 자원 증강을 위해서 전남 해역에 어린 낙지 5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어린 낙지는 방류 즉시 갯벌에 잠입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고 방류 해역에 정착해 1년 만에 어미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서 어업인의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낙지 생산량은 5천여 톤에 이르지만 수요량이 많아서 3만여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약한 비구름이 산발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21도 안팎으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고 있지만 한낮 기온이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순천과 보성의 낮 최고 기온 25도로 어제보다도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무안 25도, 장흥 26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먼 바다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내일은 아침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